저는 오늘 가치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평가하면 보통 경제성 분석, NPV, IRR 같은 개념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거보다 더 유용하고 좀 더 넓은 의미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치평가하면 얼마예요?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살 때 또는 팔 때 얼마인지를 측정해야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알 수 있죠. 보통 어떤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다 또는 저평가되어 있다 흔히 말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차전지 주식을 가지고 그런 말이 많았습니다. 자, 적정 가치란 얼마일까요? 어떻게 매길까요? 자, 여러분에게 DCF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치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평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절대평가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DCF법은 절대평가 방법입니다. 상대평가 방법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이미 평가받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절대평가 방법은 그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계산해서 그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현금 흐름. 두 번째, 이 현금 흐름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할인율. 그리고 세 번째, 기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현금 흐름 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라고 하면 그냥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가 될 현금 흐름은 벌어들인 현금에서 사용해야 될 비용들을 뺀 진짜로 남는 현금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 또는 자유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입니다. 즉, 벌어들인 현금에서 세금을 내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꼭 필요한 자금 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자금을 뺍니다. 그러면 잉여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이 잉여 현금 흐름이 기업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정해야 하는 것이 할인율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 현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사용하는 값을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보통 무위험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고리대금업자라고 해보시죠. 저희가 100원이 있으면 저는 그 100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고리를 받습니다. 1년 후에는 200원이 됩니다. 수익률이 100%죠. 그러면 지금의 100원은 저에게 1년 후에 200원인 것이고요. 결국 같은 말로 1년 후에 200원은 저에게 지금은 1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할인율은 달라집니다. 보통 기업들은 그 기업이 영업하기 위해서 조달한 자본의 조달 비용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WAC이죠. WACC. 그 다음 계산해야 되는 것이 영구가치입니다. 기업은 영구적으로 활동을 하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 기업의 현금 흐름도 영구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업을 사거나 팔 때 그 기업이 영구적으로 벌어들일 현금도 계산해서 가산해 줍니다. 이 영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영구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냐, 이러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성장률이라고 하고요. 이 성장률에 따라서 영구가치는 결정됩니다. 여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거위를 산다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이게 가치평가죠. 자, 가정을 해봅시다. 이 거위는 황금알을 낳고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 해도 후손을 낳고 죽을 것이고요. 그 후손이 다시 황금알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 거죠. 그리고 황금알은 매년 조금씩 커집니다. 성장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
황금 거위가 낳는 알이 1년에 100만원어치의 캐시플로우를 낳는다면 여러분은 이 황금 거위를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1년에 100만원 프리 캐시플로우니까요. 10년이면 단순 계산해서 1000만원이죠. 20년이면 2000만원, 30년이면 3000만원.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저는 5천만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5천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인율은 5%, 성장률은 3%로 잡았습니다. 할인율이 5%라는 것은 제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연 5%는 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장률이 3%라는 것은 황금 알이 매년 3%씩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연도에 100만원이 생겼고요. 이게 매년 3%씩 증가하고요. 그래서 매년 생긴 프리캐시 플로우를 현가화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 예측기간 그 다음 연도에 프리캐시 플로우를 계산한 다음 연구 가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이 현재 가치들을 다 더하면 5천만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당진발전본부의 가치도 계산할 수 있겠죠. 셀에서 이 T코드를 치시면요, 구분회계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자, 당진본부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서 필요한 값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 7조 7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당진발전본부라는 영업자산의 가치가 7조 7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당진발전본부 발전소 자산이 영구적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가화한 것입니다. 이 가치가 7조 7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더해주면 저희 발전소의 총 가치가 나옵니다. 보통 기업이라고 치면 기업 가치입니다. 여기서 총 부채를 빼주면요, 자본의 가치가 나오고요. 이 자본의 가치가 결국 만약에 상장된 회사라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됩니다. 이 시가총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 적정 주식 가격이 됩니다. 이것이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는 적정 주가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어떤 기업의 영업자산의 가치, 이것은 현금 흐름과 성장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현금 흐름은 영업이익과 운전자본, 자본적 지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 그리고 성장률, 이것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당진발전본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업이익률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본적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죠. 즉,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률, ROIC죠. 이것이 자본 조달 비용과 WACC보다 높아야 됩니다. 이렇게 ROIC가 WACC보다 높게 되면 저희가 소비하는 자본적 지출, 즉 자본회사는 우리의 가치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저희 산업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또 신사업을 개발해서 성장률을 올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올리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